지금 만약에 싸다고 해서 타시게 되면 아주 곤란한 일도 겪게 되실 겁니다. 계속 뒤에서 받쳐주는 수급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받기 때문에 좀 빠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흘러내립니다. 미국 주식 성장주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수익률로 가야 됩니다. 수익률. 그럼 그런 좀 안정지향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어떠한 업종군을 좀 여러 가지 담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좀 미국 주식을 좀 많이 얘기해드리는 편에 속하거든요. 예, 미국 주식은 뭐 미국 주식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인데 중장기적으로 가시겠다 그러면 미국 주식 성장주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 실제적으로 지금 성장주 많이 안 빠졌습니다. 미국 주식은요, 그죠? 한국 주식 성장주들은 좀 빠진 강도가 좀 센데 미국 주식은 좀 덜 빠졌고요. 그 성장주에다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 뭐 바이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바이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좀 집어넣으셔가지고 좀 방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좀 비중을 현금 비중도 저는 한 10에서 20%는 항상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현금 비중 원화가 아니라 다 달러예요. 예, 미국 주식은 달러에 투자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100이 있다 그러면 한 7, 8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하고 뭐 바이오 가치주 그런 필수 소비재로 한 다음에 한 20, 30%는 달러로 좀 현금화하고 있으면 좋죠. 예.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4% 빠진다 그러면은 4% 그대로 자산 가치, 주가 하락률을 보이는데 그 애플 같은 경우 만약에 4% 빠졌다 그러면은 환율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예를 2% 올랐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빠진 건 마이너스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내 자산을 좀 보호해주는, 해칭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주식을 좀 요즘 시기에는 미국 주식 하신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당분간은 환율이 계속 좀 고환율 기조로 유지될 거다. 1,300, 1,200원대로 내려오면 좋은데 올 하반기까지는 쉽지 않겠죠. 예. 셧다운이 45일 그 뒤로 미뤄진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하원 의장이 쫓겨났고, 예. 참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 또 대선도 있고 해서 대선도 있고 해가지고 증시에는 분명히 좋은 호재로 작동되지만 그 연말까지는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러면 이제 10월 달에 다시 반등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전고점은 뜯고 계속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 전고점까지만 가져도 이제 올해 장사는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국 애플이 예를 들어 190 갔다 그러면 지금 170이다 그러면은 어찌어찌 해가지고 160까지 갔다 그러면 12월 말에는 한 190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사실 또 연말 앞두고 많은 분들이 배당주도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미국 배당주는 어떻게 보세요? 별로 이렇게 저는 그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 2% 주면 많이 준다고 한단 말이죠. 예. 미국 주식을 하는데 배당주 목적으로 하시는 거는 그거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수익률로 가야 됩니다. 수익률. 배당주는 주가가 안 올라가는데 배당이라도 많이 주는 데다 선택하시는 게 좋지. 수익률이 있는데 배당주를 받는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 고려하게 되면 그런 의미가 없죠. 네, 대표님 아까 그 10월 중순부터 상황이 좀 단기적으로는 바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그 10월 중순까지가 이제 대주주들이 이제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을 거기까지 두고 하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득이 팔고 싶지 않아도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주주뿐만 아니라 뭐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정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세금 절세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수세가 이제 가담되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할 상황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거죠. 예. 그 내부적 수급 요인이 이제 10월 중순쯤 되면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네. 일단 그게 마무리돼야지 뭐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이제 경기에 어떻게 갈 거냐 말 거냐 고민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지금 내부적인 어떤 그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절세 목적으로 마이너스도 팔아야 되고 플러스도 팔아야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플러스 파는 경우 덜 빠지지만 마이너스짜리 팔면은 이게 더 많이 그 가격이 더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0월 중순 이전까지의 주가 조정세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여겨볼 수 예.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저는 조금 더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안 빠지는 게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지금 1,300에서 버티고 있거든요. 네. 1,250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애플도 약간 고개를 들고 있고 어쨌든 뭐 1,250이나 1,300이나 사실은 이제 추가적으로 빠져봐야 더 10% 정도 빠지는 거기 때문에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그러니까 터치를 한다는 개념이 중요하죠. 터치하고 올라오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10월이면 좀 진정 국면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올해 그리고 작년 증시를 좀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증시가 하락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 기존의 주도주들이 다시금 올라가는 좀 성격을 띄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는 기존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 위주로 사담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주도주로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간 거가 빠졌을 때 담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한국 증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증시는 이게 상승했다 그러면 우리 애플을 상승했다고 급등했다고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2차 전지는 급등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등한 거는 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급등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상승하다 만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상황하고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빠지면 타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로봇주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지금 만약에 싸다고 해서 타시게 되면 아주 곤란한 일도 겪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들이 없어요. 주가에 대해서 계속 뒤에서 받쳐주는 수급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자꾸만 떠나가고 또 저쪽에서는 공매도 한다든지 무슨 인버스 ETF 있다고 하니까 그 버티기 어려워요. 예. 그 다음에 그걸 받쳐주는 어떠한 또 그룹군들이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받기 때문에 좀 빠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버티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흘러내린다는 느낌? 이렇게 그냥 좀 그저 물줄기가 흘러내듯이 그래서 그건 이제 수급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그거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부담스럽죠. 로봇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전체를 끌고 가는 지수 그러니까 업종에는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떨어지면 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급등주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급등한 업종은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등한 섹터들 외에 그래도 좀 바닥권에서부터 좀 탄탄하게 우상향하고 있던 애들이 이번 하락 조정을 발판 삼아 좀 주가가 떨어진다면 오히려 그런 애들은 살 수 있겠지만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애들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네요. 국내 주식 중에서는 그렇게 우상향했던 애들이 특별히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코스피 200을 한번 10년에서 15년을 차트로 두고 돌려봤거든요. 사실상 우리 대표님 우상향이라 그러면 200개 중에 몇 개가 우상했을 것 같으세요?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면 10년, 15년 갈 수 있는 기업도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손꼽을 수밖에 없어요. 삼성하고 SK하고는 맞아요. 왜냐하면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건 세계 증시하고 가는 거지 뭐 한국 증시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이오 섹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좀 길게 회사가 긴 수명이 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한양행 같은 거. 요즘 오늘 보니까 유한양행 또 급등했더라고요. 뭐 발표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유한양행 같은 거나 삼바도 조금은 좀 힘겨워하죠. 삼성바이오로스. 그래도 뭐 우상 10년 동안 상했고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10년을 갖고 있어도 여기서 제자리라면 이거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대신 이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 뭐 1, 2년 올랐다가 또 몇 년 빠지고 또 1년 더 올라 이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기간을 좀 짧게 잡아가는 거죠. 미국은 뭐 5년 이상 가져가셔도 되는데 한국은
예, 이렇게 좀 짧게 가셔야지만 답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라는 걸 줄 때 좀 이익실현을 일부를 하셔야 되는 게 제 경험상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수익률에 취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이라든가 업종에 취하시게 되면 좀 실망감도 오게 되죠. 예. 좀 냉철하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예전부터 그런 말이 많이 있긴 했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사실 뭐 박스 피고 장기 투자하긴 좀 어려운 장세다. 그래서 차라리 장기 투자할 거면은 이제 미국 주식 쪽으로 하는 게 낫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가? 근본적으로 두 가지라고 봐야 돼요. 하나는 시장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삼성전자를 더 사주고 싶어도 못 사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보면 전 세계 시가총액의 100을 놓고 보면은 미국이 50% 시장이고 중국이 6%, 그 다음에 일본이 4, 5%밖에 안 되고, 근데 한국이 최대 많아봐야 1.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이 18,000원짜리 18,000원치 사고 나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상 삼성전자가 좋다고 그래도. 근데 미국이나 다른 시장 같은 경우 조금 여유분이 생기고 미국은 워낙 큰 시장이니까 계속 사들일 수도 있으니까 시장의 규모의 문제가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 기관 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 뭐 저평가니 뭐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있다니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저는 이제 세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금과 그 다음에 그 대주주 지분 문제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약화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지분이 좀 이렇게 줄어들어야지만 그 기관 투자자들도 참여도가 높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지수형도 좀 들어가고 해서 주가가 좀 우상향할 수 있지. 지분이 워낙 많으니까 거의 이 사람들에 의해서 뭐 주가가 좌우되는데 뭐 올라가지 못하죠. 그게 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돈이 필요하면 주가 급등시키고 돈 이제 들어왔다 그러면 또 제자리로 돌리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요인들이 아직까지도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MSCI 선진국 편입 지수 있지 않습니까? 네. 10몇 년 동안 얘기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들어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 주식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좀 내 노후가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연금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 보면 외국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들 입장에서는 뭐 단타치기 좋은 나라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관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원치 않죠. 우린 자꾸만 우리 개인 투자자한테 회전율을 높여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장기 투자로 그 선진국 편입 지수가 되면은 장기 투자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건데, 그죠? 그걸 또 원치 않을 거고 또 그 우리 이제 대주주들도 뭐 자본 시장이 이제 그만큼 열리는 건데 이제 그만큼 내 지분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게 되면 경영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텐데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로서는 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생태계 자체가 그렇게 가기 좀 쉽지 않다라는 게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대한민국 경제가 미국하고 다른 게 있죠.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조 산업이거든요. 본질이. 그러니까 제조 산업은 또 사이클을 타요. 그러니까 사이클 타기 때문에 경제 순환하고도 엄청나게 밀접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미국에 걔네들은 사이클을 잘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도 작지, 환경도 조금 어렵지. 근데 업황 사이클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투자하기에 롱텀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렇게 비관하려냐? 그건 아닙니다.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상황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삼성은 이렇게 가다가 팍 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주식은 이렇게 가는데 한국 기업들은 이렇게 가다가 확 쳐버려요.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기간을 좀 짧게 잡고 투자하시면은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미국은 기간을 좀 길게 잡고 하셔야지만 좀 자산 수익률을 높이는 데 극대화될 거고, 그래서 좀 두 개를 하나로 보지 마시고
좀 분리해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내 투자 전략을 취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